색깔론, 종북몰이 대통령의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생각은 뭔가 마치 자위대를 뭐 우리나라에 끌어들이려는 거 아니냐. 우리 국방력으로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라고 했는데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 일단 팩트부터 몇 가지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뭐 한미일이 동해에서 훈련한 게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2017년 제가 알기로는 2017년 12월 달에 한미일 4척의 이지스함이 동해상에서 훈련을 함께 했습니다. 예. 북한의 미사일 추적 훈련을 함께 했고요. 당시 이 합의는 송영무 장관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일이 합의했던 그런 훈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무슨 독도 바로 앞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185km 떨어졌고 공해상에서 이루어진 훈련입니다. 자, 북한이 잠수함을 내려보내면 어디로 내려보내겠습니까? 제주도로 바로 내려보냅니까? 동해상으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실질적인 훈련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일본도 관련돼 있고 일본도 지금 보면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또 대잠 초계기가 꽤 많은 병력을 갖추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대잠 초계기가 지금 한 100대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만큼 우리보다 압도적인 전력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미 전력으로 가능하다? 자, 과연 가능했습니까? 이번에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할 때 우리는 이동식 미사일대에서 발사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은 정확하게 SLBM을 발사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모자란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빈틈없게 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우리의 어떤 정보를 모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지적했지만 지금 현존하는 어떤 우리의 위협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정보도 공유하고 함께 나누는 거, 과거 문제는 과거 문제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현재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오늘 잔뜩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대부분 다 친일 이야기를 하고 뒤에 가서 이제 북한에 대한 규탄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자, 민주당 아직까지도 대북 규탄 결의안 통과를 허락하고 있지 않아요. 예.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안 하죠? 왜 북한의 위협 앞에 다른 나라들은 다들 규탄을 하는데 예. 왜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규탄 결의안 통과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바로 그러니까 자꾸 종북 이야기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윤 대통령은 핵으로는 얻을 것이 없다고 북한에 분명히 경고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과거 해방 이후 친일파들의 행태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요. 이재명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부터 안보관을 꽤 문제 삼았었습니다. 저희가 그 발언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일본에 한국이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스라테프트 협약을 통해서 승인을 했기 때문이고 결국 그게 나중에는 한반도가 분할이 되면서 사실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는 당연히 전시작전권 최대한 신속하게 빠른 시간에 환수해야 됩니다. 환수해야 되는데 저는 그 생각도 하는 거죠. 그냥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붙여가지고 무슨 능력이 검증되면 하겠다. 제 아내 고향 충청도에 사드같이 흉악한 거 말고 보일러 놔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과거 발언들 후는 최근 친일 국방 논란 발언을 두고 이런저런 것들을 모아서 오늘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의 운동권 사고가 밑바닥에 깔려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여러 정치적 노림수가 있겠지만 80년대 NL 운동권 사고방식에 기반한 철진한 선전선동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이 대표는 대한민국을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만든 지배체제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대표의 인식체계가 아직도 대한민국을 제국주의 식민지로 보고 매판 자본이 지배하는 국가로 인식하는 80년대 운동권 세계관에 갇혀있다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집안 싸움을 하다가도 도둑이 들어오면 힘을 합치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와 야당은 힘을 합치기는커녕 도둑을 잡으려는 가장의 뒷다리를 잡고 늘어지는 80년대 운동권 사고 아니냐라는 오늘 이태규 의원의 비판도 있었는데 일단 친일 세력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 만든 지배체계가 바로 우리나라 6.25 이후였다. 6.25 전 이후. 분단으로 이어졌다 한일합병 승인이. 사드는 흉악하다. 뭐 이런 발언들을 오롯이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국민의힘이 최근에부터 다시 한번 또 제기하는 것 같거든요. 글쎄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재명 대표의 안보관이라고 하는 발언 예를 쭉 들어보면 저는 뭐 이미 역사적으로 평가가 끝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1945년 지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지금 이태규 의원이 뭐 철진한 논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친일 논쟁? 글쎄요. 그럼 우리의 이승만 정권이 미국 점령군과 합작해서 대한민국의 무슨 지배 체제를 구축했나요? 뭐 그런 부분은 뭐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역사적으로 그 뭐 해박한지 모르겠으나 예. 저는 이미 한국 그 학계에서 다 정립됐다고 봅니다. 우리 뭐 다 대학 다닐 때 해방전후사의 인식 뭐 그것도 읽었지만 그 보다 더 중립적인 여러 가지의 이론 책들도 다 읽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아주 수십 년 전에 그 일부 운동권 진영에서 있던 뭐 무슨 식민 지배론 뭐 어쩌고 이런 걸 지금 이재명 대표가 끌어다가 쓰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예. 적어도 뭐 이승만 정권의 이런저런 뭐 문제점을 비판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그 미국을 점령군이라고 얘기한 것부터가 문제고 그다음에 그렇게 합작해서 한국에 무슨 지배 체제를 만들었다?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대목이고요. 저런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예. 역사학자들과 또는 정치학자들과 저는 한번 민주당 차원에서 논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안보관을 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서영주 대변인, 네. 뭐 국민의힘이 얘기했던 뭐 이재명 대표의 안보관이 위험한 거 아니냐 이걸 저희가 굳이 더 논의하지 않더라도 국가 지도자를 준비했고 본인이 대통령을 꿈꾸는 인물이 뭔가 한국과 일본은 절대 손잡을 수 없다는 이분법이 문제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한일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제 한일 관계는 개선이 돼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지금 이 논점 자체가 일본은 지금 전범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위대라고 해서 군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본 내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본인들이 군대를 인정받게끔 하려고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하려고 이렇게 본인들의 이제 좀 이 답답한 군사력을 대외적으로 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지금 이번 한미일 군사훈련에 열렸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다. 그렇지 이런 군사훈련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거지 한일 관계를 단절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한일 관계는 경제협력도 해야 되고요. 예. 여러 가지 문화협력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우방으로서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한일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친일파의 뭐 해방 이후 행태라든지 혹은 우길기 뭐 극단적인 친일 행위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뭐 저를 비롯한 국민들은 또 그럼 이게 딱 이분법으로 나누는 건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그렇게 아닐까요?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을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하. 우길기 자체는 지금 우길기를 달고 일본의 군함이 동해상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예. 우길기가 펄럭거렸어요. 현존하는 사실입니다. 없는 거를 한 게 아니라요. 근데 그런데 저기 또 보면 국민의힘의- 말씀으로 정말 죄송한데 네. 인천항에 또 입항했던 일본 군함 전력도 있으니까 이게 아니, 우길기가 펄럭인다 안 펄린다의 논란이 아니라 그러면 장소의 문제예요. 지금 예. 왜 동해냐? 예. 지금 동해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해냐 동해냐를 갖고 싸우고 있어요. 특히 독도는 우리 땅 아시죠?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어요. 예. 일본이 왜 독도 우리 땅인데 너네 땅이라고 하냐? 인천은 좀 다른 얘기잖아요. 군사훈련이 아니고. 예. 아니 그러니까 지리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예. 이거는 뭐 허투루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해상 그러니까 인천항과 그렇죠. 동해상 공해가 오히려 좀 더 글쎄 북한의 대잠수함 훈련을 아니, 거기서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그러니까 않냐라는 보십시오. 국방부 지금 생각 문제가 때문에 되는 그런 거를 건데요. 예. 잘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예. 동해 일본의 군함이 들어왔다는 것은 독도가 연관돼 있죠. 으흠. 그리고 일본의 동해 가지고 지금 일본과 한국이 싸우고 있죠. 예. 분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버젓이 일본 군함을 군대로 인정받게끔 데려왔다는 겁니다. 앞서 이현정 의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 훈련을 했었다. 동해상에서 같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팩트를 얘기하면 이어도 밑에서 했습니다. 그는 지금 동해상의 중간 수역이 아니라 제주 남단에서 일본 군함은 대기를 하고 있었고 한미가 같이 훈련을 올라와서 했어요. 동해상 국도가 문제다 민주당의 당시에는 생각은. 예. 우리 정부에서 동해상으로는 못 들어오게 얘기를 해서 예. 한국과 미국이 그거를 조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문제가 되는 건 도대체 이번에 일본 군함이 동해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미국 측과 얼마나 협의를 했는지 어떤 요구를 했는지 훈련을 하되 동해는 들어오는 것은 좀 국민정서상 그러니 그 제주 남단에서 예전처럼 훈련하자 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밝혀서 국민들한테 좀 오해를 받지 않게끔 어떤 해야 취지인지 되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자꾸 뭐 알겠습니다. 친일 그다음 우길기 하니까 인공기 뜬금없이 인공기가 뭡니까? 언제 민주당이 인공기 심자고 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현정 의원님,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얘기를 어느 정도 한마디씩 했기 때문에 네. 공방을 계속하면 하염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보다 국민의힘에서는 애초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갑자기 친일 국방 얘기를 들고 나온 게 본인 사법 리스크를 좀 줄이려고 하나라는 국민의힘의 시각도 있었지만 어제 오늘 또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게 지금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북한이 본인들의 핵 기술만 더 키워준 거 아니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좀 덮으려는 이재명 대표의 생각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동의를 좀 하십니까? 일단 예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핵은 개발하는 건 없고 능력도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은 반드시 핵을 포기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 비핵화 의지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4년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이번에는 정말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걸 빌미로 정의용 특사가 이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 이야기를 해서 결국 북미회담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놓고 보니까 북한이요. 정말 미사일을 포트폴리오로 다 개발했습니다. 지금 이제 60cm가 되는 핵 이 포탄까지도 이제 조만간 시험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 저수지에서 쐈어요. 그렇습니다. 저수지에 쏘고 SLBM 쏘고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다양하게 시험 발사도 아닙니다. 이제는 거의 실전 배치에 버금가는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난 5년 전에 4년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제 밤잠 안 쳐시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NSC 안 열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고 서로 웃으면서 악수를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자, 그걸 우리 국민들이 보고 계시면서 그러면서도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남북 공동올림픽 한다고 해서 북한에 22조 원을 퍼주겠다라고 그 계획서를 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이럴까라는 의문을 갖잖아요. 저렇게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도록 왜 놔뒀냐에 대한 그 근본적 의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 그 책임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민주당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북한의 저런 문제에 대해 왜 정면으로 왜 비판을 하지 못하죠? 그러면서 왜 자꾸 일본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은 지금 북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일본의 문제를 왜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일본 문제를 끌어내느냐? 결국은 지금 이 지난 4년, 5년 동안에 이루어왔던 대북 정책에 대한 실패, 또 이 일본과의 관계를 끌어내서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좀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북한 미사일 도발은요 엄중하게 이거 절대 규탄해야 됩니다. 민주당 입장은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에 대해서 규탄하지 않는다고 규탄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한반도의 안보의 불안은 우리 모두의 숙제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북한의 편을 들고 일본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 그거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저는 이번에 문제점을 이렇게 보고 싶어요. 이 안보 불안을 누가 처리했을까요? 저는 현 정부의 책임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현 정부요. 예. 안보 불안의 부분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화가 끊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차라리 바이든 대통령처럼 조건 없는 대화하자라고 하든지 좀 뭔가 제스처를 해야 되는데 강대강으로 갑니다. 특히 일본 자체는요. 북한에 대한 이 대응책을 강경 일본도로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자체도 핵에 대해서 북한의 강경도로 하는데 이 현 정부가 지금 일본까지 끌어들여서 그렇게 강경 일본도로 가면 어떡합니까? 전쟁 나면 어떡할 겁니까? 이런 우려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자 했으면 좋겠다. 대화가 끊긴 거는 현 정부대로 끊긴 게 아니죠. 정확히 이야기하십시오. 대화 끊긴 거는 문재인 정부 대화 끊겼습니다. 개성공단이 사무실 폭파하고 그때 남북 관계 다 파탄났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다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안보관을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과정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SNS 글이 논란입니다. 심지어 유승민 대표도 이제 대표님 메시지를 문제 삼더라고요. 전체 맥락을 잘 읽어보세요. 이게 일각에서는 식민사관의 언어라는 지적을 민주당에서 그게 왜 식민사관이에요? 내가 일본에 우리 조선 국권 참탈을 갖다가 정당화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왜곡이고 호도예요.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고도 말씀. 가서로 얘기해. 자, 그만. 저 얘기 시작은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올렸던 SNS 글. 지금 우길기가 한반도 진주한다는 건 여긴 또 구한말까지 나왔습니다. 구한말 같은 상황 주장에 과연 젊은이들이 공감할까? 그 얘기를 설명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과정에서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이 얘기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이 꽤 비판을 했어요. 비판을 하려면 이재명 대표 비판하려면 제대로 하라. 그렇습니다. 사실 저 발언 자체는 국민들 보시기에 굉장히 좀 불편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그리고 그게 아니고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 마치 조선이 스스로 잘못돼서 망한 것이고 일본의 어떤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듯한, 그걸 어떻게 본다면 일본이 당시의 식민사관,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침략을 명분을 좀 강화했던 그런 식민사관과 일치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퇴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도 해야 되고 사퇴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정진석 위원장 웃으면서 가소로운 얘기라고 합니다.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는 저게 가소로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이면 당대표라고 할 수 있는데 당대표에서 입에서 식민사관의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를 야당에서도 용납할 수 없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히 김웅 의원도 이것은 전형적인 가해자의 논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진석 위원장이 사과를 하든 뭐 좀 명백한 해명을 하든 무언가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이렇게 미사일을 자유자재로 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갖추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은 지금 이른바 친일 국방 이 논란, 일단 대통령도 오늘 이 발언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얘기 좀 장기화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